안녕하세요. 빅머니의 범일안입니다. 이번 주 크게 세 가지의 변수를 소화해내야 하는 주간입니다. 셧다운과 브렉시트 4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역사상 최장 기간으로 이어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만일 2주 더 셧다운이 이어졌을 때 정부의 비용 손실이 6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되면서 미국의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화 되었을 때 앞서서 피치가 경고했었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죠. 2011년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을 때 글로벌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데자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과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다음 15일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있는데요. 가결이 된다면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3월 29일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할 예정입니다. 만일 부결된다면 노딜 브렉시트 혹은 또 영국의 국민투표 혹은 이 EU와 브렉시트 협상 기간의 연장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과 수순들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지난해 4분기 S&P 500기업의 이익 전망이 18% 증가해서 11% 증가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역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수출입 지표, 또 수요일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또 금요일에는 미국의 산업 생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의 중반부입니다. 도입부는 반등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자, 중반부의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마찰이 우려될 수 있는, 자칫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모순에 주목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순이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지금까지의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등 구간을 이어갔는데요. 세 가지 변수가 긍정적으로 버무려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에 발언을 했고요. 또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또 미국의 차관급의 이 무역 협상이 긍정적인 낙관론을 이어가면서 그러한 영향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브라질과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7에서 13%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반등을 더욱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부양책과 환율의 움직임, 또 악재 선반영, 이 세 가지가 만나게 되면서 모순적이겠지만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식시장의 모순은 바로 악재가 호재가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BNK 투자증권은 더 떨어져야 오르는 모순의 시간이라는 리포트에서 중국 경제 지표가 나빠질수록 더욱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나온 부양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에 나왔었던 게 바로 지준율 인하였고요. 100bp 규모였습니다. 이것이 15일, 25일 각각 나눠서 인하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창구, TMLF라는 새로운 유동성 정책이 1월 하순부터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2천억 위안 규모, 즉 우리 돈으로 33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조금 더 중국 정부의 과감한 경제 정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더 나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머징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해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또 BNK 투자증권은 셧다운은 길어질수록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셧다운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달러 인덱스는 2017년부터 지금
원까지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달러화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화 강세가 둔화되면서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어닝 시즌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반찬은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에도 이전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보시다시피 10% 정도의 감익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는 194조 원 규모인데요. 180조 원까지 만일 코스피의 시총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더라도 현재 PER이 시총 기준으로 해서 10배 아래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는 상당한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면서 악재를 꽤 반영했기 때문에 실적의 하향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상당한 또 저항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더 떨어질 우려감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반기 이익 개선의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반기에 이익 감익이 예상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 화학과 운송, 자동차, 통신 같은 업종은 실적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구간, 이들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쉽지 않지만 다만 미국과 중국 쪽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공포심으로 눌려 있었던 여러 가지 업종들이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격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리차드 번스타인, 가치주 투자는 경쟁자보다 먼저 주식을 살 때 실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는 언제나 저평가돼 있고 언제나 싸기 때문에 매수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가치주, 즉 저평가되어 있는 낮은 PER의 종목들을 살 때는 모멘텀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은 완만하지만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현재 경기 심리 회복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상승폭과 기간 자체는 정책의 강도에 달려있을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일정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월에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과 개혁 개방을 기대하고 있고 2월에는 미국 인프라 투자의 이슈화, 3월에는 양회 정책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현재 소재, 산업재, 상사, 자본재 쪽을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실적의 이익 둔화 가능성, 또 경제지표의 악화, 이러한 악재보다도 정책의 강도와 달러화, 위안화 같은 환율을 주목하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을 잘 세우는 시점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증권가에서는 모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